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그리고 2.5D 패키지 턴키 공급 제한. 네, 좀 읽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네, 반도체 관련 이슈로 오늘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오늘은 살짝 좀 관심에서 또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팀장님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저희? 발음 잘 하시네요. 일부러 제목 이렇게 봤는데. 네. 오늘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2차 전지, 또 차 전지, 반도체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쪽으로 맡기게 된다라면은 그 기회를 제가 볼 때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물량은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HBM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냥 여기다 좀 그릴게요. 지금 그리신다고요? 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은색 보이죠? 네. 은색 중간에 가운데 은색 보이잖아요. 은색 보시면은 구조가 지금 잠시만 이제 앵커님은 저랑 한번 볼게요. 시청자분 저거 보시고 중간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중간에 이게 GP예요. 이게 GPU고, 가운데 있는 거요? 가운데 네. GPU고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네. 이게 HBM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HBM이고 네, 가운데 그렇죠. 게 GPU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 특수 디램이라 가지고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GPU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GPU가 어찌 보면은 집중적으로 어떤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HBM 옆에서 연산 보조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연산 보조 장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 GPU가 정말 최적화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HBM과 어떤 호환성 테스트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저게 A100이에요. 그러니까 H100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 A100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저게 A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게 가장 엔비디아 최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선단 공장을 통해가지고 최첨단 제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나오는데 그 첨단 제품에 대한 SK 하이닉스 HBM3 요걸 가지고 호환성 테스트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귀찮잖아요. 뭐 삼성전자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A100과 그리고 하이닉스를 대체할 만한 삼성전자 HBM3가 들어갔을 때 이게 호환성에 맞게 이 GPU가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냐에 대한 어떤 검증 테스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할까? 물론 삼성전자가 뭐 조금 이제 매력적인 베네핏이 있는 제안을 하게 된다라면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다 하이닉스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9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에 그렇게 보면은 9월달 이후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호환성 테스트 마무리하게 되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탈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를 붙여놓은 이게 가끔씩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호환성이 맞게 잘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TSMC가 소화하지 않은 물량을 테스트 겸 삼성전자 쪽으로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물량을 잡았을 때 호환성 테스트라든지 성능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뤄내야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가 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말고 또 AMD가 있잖아요. 그쵸. AMD도 지금 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계속 치고 나오고 있는데 AMD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HBM3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요청을 한 상황인데 하이닉스 걸 가져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AMD의 GPU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린 화면처럼 GPU 옆에 뭐 HBM3가 뭐 6개 됐든 8개 됐든 이거 붙일 건데 호환성 테스트를 마무리할 거란 말이죠. 뭐 호환성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AMD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제품을 쓸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 좋은 얘기 하려고 꺼냈다가 지금 자꾸 불리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혹할 만한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안 팔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BM3, 뭐 2.5D 패키지 턴키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GPU 전공적 웨이퍼 요거를 네. 이제 TSMC가 생산해요.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OSAT 쪽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턴키 방식으로 네. 이제 작업을 주는데 그때 작업을 주게 되면서 여기에 동반되는 게 하이닉스 HBM3를 같이 해서 줍니다. 주게 되면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조립이 되는 거고 이제 유식하게 말씀드리는 게 패키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을 진행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TSMC가 담당하고 있는 웨이퍼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갖고 와서 뭐 TSMC 갖고 와가지고 다시 오사트 업체에 맡기는 번거로움을 삼성전자가 일괄적으로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좀 제가 볼 때는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번거로움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TSMC 줬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오사트에 주게 되면 이게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또 운송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절감을 하게 되면서 TSMC 대비해서 조금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매력적인 어떤 공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좀 수용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진행하고 있는 물량이 한 10% 정도? 10%요. 크진 네. 않아요. 크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만큼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입지가 그만큼 높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은 많은 언론에서 이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증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양쪽 다 지금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전쟁은 내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HBM3까지는 뭐 주도권을 하이닉스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후에 뭐 엔비디아가 이제 H100에서 A100 그리고 이거 뭐 Z100이 될지 Q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이제 5세대가 HBM3E잖아요. 그러면 네. HBM4 뭐 HBM4E 이런 제품이 또 나올 건데 그런 제품들을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 매력 어필을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전쟁은 뭐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좀 말씀 주신 대로 들어보면은 엔비디아의 물량을 뺏어오기가 지금은 네.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쉽지가 굉장히 않아요, 지금.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사실 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좀 관련 종목을 어떻게 꼽아봐야 될까요? 이게 종목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아시다시피 미스페타시스가 됐고 하미 반도체가 맞아요. 됐고 그 외에도 네. 뭐 기가비스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 PCB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FCPJ 관련 종목들도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에 신택 같은 경우도 천천히 이렇게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오테크닉스요? 네. 종목이 오늘 3개 말씀드릴 거예요. 이오테크닉스하고 PMT하고 기가비스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맞아요. 새로운 종목 찾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PMT 그리고 기가비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JT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JT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제 네.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HBM3가 이 고용량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적층 단층 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12단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네. 개발을 완료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8단 적층 HBM3가 나올 거고 이제 12단 HBM3E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가 계속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높이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 GPU 높이가 요렇게 되는데 네. HBM3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단차가 발생돼서 성능이 제대로 그러니까 영상 보조 장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높이를 같이 더 높일 수가 맞춰야 없어요. 예. 되는군요. 같은 높이에서 적층 단수를 계속 높여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퍼를 정말 얇게 슬라이스, 그러니까 정말 얇게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웨이퍼가 아시겠지만 디램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 웨이퍼가 그러니까 결국 디램이라는 것은 웨이퍼가 층층이 쌓이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웨이퍼가 층층이 쌓이게 되면서 해결될 숙제가 첫 번째가
숙제가 이건 거죠. 웨이퍼의 두께를 계속 얇게 만들어내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숙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장비 이름이 현재 그루빙 장비 그리고 네. 스텔스 다이싱 장비라고 해가지고 요 장비를 현재 이오 테크닉스가 현재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루빙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선을 가지고 홈을 파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홈을 파주는 장비인데 요게 이제 양산평가를 앞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산평가가 완료가 되고 성능 검증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다스코론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옵트로가 그 FCPG에 관련돼가지고 BBB 장비를 이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진출한 것처럼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그루밍 장비가 양상평가를 앞두게 되면은 이게 일본 다스가 점령한 장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업체 외에 최초로 한국 기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는 양상평가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가지고 네. 이제 전방업체였던 발주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그루빙 장비하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아직까지 어디로도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네. 앞으로 수준 납품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는 방금 말씀을 좀 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고단으로 가게 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장비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가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부각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7월 27일 날 이 종목이 급등했네요. 거의 상한가까지 네. 갔다가 27% 급등 마감했거든요. 그때 이때 급등이 나온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연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관통을 하는 거예요. 관통을 해가지고 그 얇은 웨이퍼 안에다가도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맞는데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새롭게 어떤 수혜주가 계속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주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용량화가 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루빙 장비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또 추천주로 알려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PMT 종목 볼까요? 네네, 그렇죠. PM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가지고 특징주 뉴스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HBM 얘기하게 되면서 그동안 하이닉스가 어쨌든 우위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어쨌든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렇죠. 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좀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줄에 있는 삼성전자용 매출, 그러니까 삼성전자향 매출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의 뭐 의존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의존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있듯이 PM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PM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PMT 같은 경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디램용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전공정이 끝이 났던 아니면 완성이 됐던 이게 정기적인 어떤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불량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정이 늘어나게 되면은 하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PMT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PMT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실적 기대 이런 부분들이 또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MT 또 프로브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또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기가비스 픽 종목으로 고르셨더라고요. 네,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PMT에서 또 새로운 정보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가비스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 디램이 나오게 되면은 하이엔드 FCBGA 수요도 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하이엔드 FCBGA를 만들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 FCBGA를 또 검사하는 장비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그 TSMC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TSMC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이엔드 FCBGA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쪽으로 지금 이제 기가비스하고 인텍플러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간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FCBJ, 하이엔드 FCBJ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판에 어떤 손상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 불량이 발생되면은 또 이 수리까지 같이 진행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마찬가지로 수혜주가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네. 다시 뭐 HBM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도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이제 상장한 지가 아주 네, 얼마 안 오래되지 않아요. 됐어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 이 종목은 좀 투자할 때 주의 안 해도 괜찮을까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 종목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저번에 화면에 보셨듯이 지금 10만 원 전후로 기간 조정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소위 말하는 네. 행보거든요. 이 행보가 길어지는 게 리스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되 전고점 돌파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격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10만 5천 원 이상 가격을 이제 10만 원 이상 가격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보시면 추격 매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가비스 오늘은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10만 5천 원 선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최근에 핫한 키워드죠.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는 가운데서 HBM 다음 먹거리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된 수혜주들 찾아봤고요. 이오테크닉스, BMT 그리고 픽 종목은 기가비스였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